자, 그럼 계속 이어서 그럼 얘기를 이제 막 들어왔을 때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뭐 우리가 나누는 건 의미 없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지금 뭔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직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직무에 있는 관심이라든가 열정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본인이 하는 직무가 지금 어떤 직무고 그 직무에서 대략적으로 다루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그걸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왜냐면 그 출연생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용어들도 나오고 그냥 기업금융, 개인금융 뭐 막연하게 떠올림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직자분께서 좀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업금융본부에는 큰 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릿지 대출, 그리고 PF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일반 담보 대출, 그리고 구조화 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대부업 대출 요렇게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큰 틀로. 되게 어려워요 지금. 되게 많죠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기업금융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대출을 하는데 첫 번째 브릿지 대출 맞나요? 그리고 브릿지 대출 그 다음에 PF 그리고 중도금, 중도금, 그다음에 일반 담보 대출, 일반 담보 대출, 그리고 구조화 금융, 구조화 금융, 그리고 대부업 대출. 대부업 대출. 와 엄청 많아. 지금 얘기한 거 6개야.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없으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쉽게 가장 쉽게 브릿지 대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브릿지는 이제 건물을 세워서 그거를 분양을 하고 싶은데 건물을 세우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토지를 사기 위해 토지담보 대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한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분양을 뭐 아파트나 이제 이런 걸 분양을 하려면 그냥 건물만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걸 분양하기 위해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대출을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알면 좋냐면 그냥 대출이 기업금융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한 대출이 있네. 아파트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토지를 활용한 대출이 있네. 그러면 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겠네. 그러니까 은행원이 존재하는 거네. 근데 그 은행에 대한 대출을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지만 2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너무 깊게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토지담보 대출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F는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 담보 대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담보 대출은 그냥 이렇게 현재 있는 이 건물, 이게 건물이라고 치면 이거를 그냥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이걸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을 나가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이라고 불러요. 와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PF.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권 취업 준비하면서 뭐 IB, PF 막 엄청 고급스러운 용어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쓸 때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PF 한마디로 이분이 얘기해 준 대로 이게 만약에 뭔가 뭐 분양을 하거나 이 건물이 있어야 돼. 이 담보 가치가 있어야지 대출이 나가는 건데 PF는 이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출이 나가? 그럼 앞으로의 미래 가치 우리가 여러분 자격증 때 배우잖아요. CFP 하는 학생들 알 거예요. PV, FV, 퓨처 밸류, 미래 가치에 따라서 이 담보물을 산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다? 대출의 종류도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런 PF가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이게 1금융권, 2금융권 뭐 다 다르겠지만 이 PF에 대한 현재 지금 현직자분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PF 대출 차지하는 뭐 중요성이라든가 관심도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특히 2금융, 저축은행들은 부동산이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뭐 20%는 좀 특수금융, 뭐 대부업 채권 담보 대출이나 뭐 ABL 매출 채권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부동산 PF가 주가 되는 라고 보시면 돼요. 네, 80%, 85%, 80% 이상 요 정도?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좀 기업금융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1금융권이 됐든 2금융권이 됐든 이 대출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목적 이런 거를 조금 뭐 우리가 알아가는 재미로 공부를 해본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이금융 여기 저축은행 지원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시중은행 준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정말로 그냥 뭐 고객과 함께하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차라리 조금 더 수익성의 목적을 두고, 약간 좀 개념이 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시중은행에서는 정말 일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정말 상생 대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약간 리테일에 한정된 부분들이 좀 많고,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적기 때문에, 약간 좀 포지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부동산이나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나서 뭘 쓰는 게 가장 좀 확실하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금융권을 쓸 수 있고 2금융권을 쓸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2금융권을 쓴다고 한다면 1금융권과는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자소서나 면접에 임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이 현직자분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일단 현재 생활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만족하고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끊이지 않게 자기 개발을 뭔가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1금융권 대기업 뭐 한 번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계속 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분과 같이 좀 주도적으로 좀 살고, 뭔가 뭐 현실에서 그냥 뭐 도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노력하라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이금융권도 나쁘지 않다. 왜 뭐 어차피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회는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본인이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막연히 그냥 시중은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뭐 시중은행이라기보다는 다른 그냥 금융회사, 뭐 그쪽의 커리어를 사실 받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회사 금융회사라는 게 지금 저축은행에서 하다가 경력 쌓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뭐 원하는 어느 정도 자격 조건 만들어서 경험 쌓고 자격 조건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 그래서 본인 몸값도 띄우고 업무 경험도 훨씬 빠르게,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2금융권을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국한되지 말고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실래요? 이건 사실 선생님 영상에서 사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다들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도 분명히 저의 예전 모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저축은행, 이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만 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연봉, 그리고 이건 케바케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워라밸, 약간 이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워라밸까지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난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회사에 내가 계속 있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 선입견을 조금, 색안경을 조금 버리고 지원을 한번 해줬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